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B 류은하 선생님 수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에 학습했던 협상을 이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고 교과서 학습 활동을 함께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대면 등교를 할 때부터 진행하려고 했던 책 읽기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상외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클래스 상황이 오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대면 등교하면서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온라인에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안내도 이번 시간 마칠 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협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텐데요. 우리 삶 속에 어떤 협상이 있었을까? 어떤 협상 장면들이 있었을까? 협상과 관련된 최신 뉴스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시고 신문 기사를 활용해서 우리 주변에는 어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혜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권 기자. 네. 코로나19 장기화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네. 이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을 찾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이 불발 위기에 놓였다고요. 네.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고 했던 회사 HDC 현대산업개발이죠. 지난해 말인 12월 27일에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 금호산업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을 데려가겠다고 계약금도 이미 내놓은 게 있습니다. 2,500억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 때도 계약서를 쓰면서 계약금 10%를 먼저 내놓고요. 나중에 중도금, 잔금 치르고 마지막에 등기를 마치죠. 네, 현대산업개발도 비슷하게 아시아나 인수 과정을 올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하고 지난해 말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아시아나 주식을 우리가 사겠고 새 주식도 발행해서 돈도 마련하겠다. 아무튼 아시아나에 2조 5천억 원의 값을 쳐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10%인 2,500억 원을 그때 같이 내놨던 겁니다. 네. 그런데 정작 올해 내내 인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로 현대산업개발이 그 후에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9월까지 오게 됩니다. 아시아나 측에서는 사실상 모회사 금호산업이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 돈을 많이 빌려준 채권단, 산업은행을 비롯한 아시아나의 채권단이 인수 협상을 주관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이 이 채권단에 아시아나의 경영 상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해달라고 이번 주에 재차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채권단도 이 인수는 역시 어렵게 되겠구나 가닥을 잡았고 다음 주 안에 협상 결렬이 공식화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돈 문제일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이렇게 엇갈린 건가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은 원래는 인수 마무리 기한이었던 지난 6월에 인수 조건을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아시아나의 상태가 원래 사가려고 결심했던 작년에 생각한 그 상태가 아니라서 새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올 들어서만 아시아나의 빚이 4조 5천억 원이 늘었고 순손실도 1조 원 가까이 늘었다. 그러니까 2조 5천억 원 들여서 사려고 했는데 빚이 그새 4조 5천억 원이 늘다니. 즉, 사려고 계약했을 때 봤던 그 집이 아닌 것 같고 이것저것 공사할 것도 많아 보이는데 망설이는 겁니다. 네. 올 들어 코로나19가 항공업계에 미친 충격도 물론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래가 상당 기간 불확실해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은 이 6월 이후로는 아시아나의 경영 상태를 다시 보게 해달라, 재실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채권단 측과 여러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최종 담판격으로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과 채권단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또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인수 비용을 깎아주겠다는 얘기도 나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인수 비용은 깎아줄 수 있어도 아시아나의 상태를 다시 들여다보게 해달라는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석 달 동안 다시 살펴보겠다는 거는 결국 인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포석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최종 담판이 있었던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에는 아시아나를 매물로 내놓은 금호 아시아나 그룹,
사실상 박삼구 전 회장 일가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속해서 해온 조사를 마치고 아시아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3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매기고 박삼구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 최종 단판 일주일 만에 현대산업개발이 다시 한번 채권단에 재실사 요구만 보내오면서 사실상 지난번 단판에 나온 새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요. 채권단은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끝이라고 입장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분위기가 아주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아시아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일단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아시아나를 관리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 같은 기간 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돈을 조금 받아서 당장 급한 불을 끄고요. 산업은행이 최대 주주가 돼서 관리하다가 새 주인을 찾아보는 안이 유력합니다. 즉, 우리나라의 2대 항공사인 아시아나의 경영을 사실상 한동안 산업은행 주도로 정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나라 돈을 들여서 기업을 존속시켜주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나로서는 6년 만에 다시 채권단이 지휘하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대산업개발이 이미 내놓은 2,500억 원의 계약금, 이건 어떻게 할지. 현대산업개발이 얼마간이라도 돌려달라 소송전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조만간 결정이 나겠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영상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신문기사를 활용해서 우리 삶 속에는 어떤 협상 장면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살펴보시면 BBQ 11,000원 광희가 만들어낸 기적, 회장과 직접 협상이라고 하는 데일리 한국의 신문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내고왕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이 채널에서 가수 황강희 씨는 여러 기업들과 내고, 협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분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내고왕 영상을 하나 플레이해서 보시면요. 협상을 조금 더 재미있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협상 전문가로서의 어떤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은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협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첫 번째 BBQ 편 보시면은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아시아나 매각 협상과 관련된 기사인데요. 방금 영상으로도 보고 오셨죠. 그래서 아시아나 매각 협상이 결국 무산되었다. 곧 계약 해지 통보할 것 같다. 라고 하는 9월 4일 동아일보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매각하려고 했던 측과 그 다음에 회사 측의 입장 차이에 의해서 이 차이를 좁히지 못하니까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상을 하실 때에는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혀서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협상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정 밤샘 협상 타결, 집단 휴진 종료라고 합의문 전문까지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이거는 IT조선이라고 하는 신문 기사에서 선생님이 발췌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었죠. 의사협회와 정부의 갈등 관계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협상이 결렬되었다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을 할 이런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는 의사협회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전공의들의 입장도 있고 다양한 측면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결국 성사가 될지 협상 완료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어쨌든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최신 기사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의사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찾아와 본 신문 기사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두 사람 이상이
갈등을 겪을 때 협상을 활용해서 서로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안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의사소통을 활용해서 갈등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42페이지에서 151페이지, 그리고 지난 시간에 추가로 보았던 협상 영상 두 개와 관련된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협상인데요. 교내 합창대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재민의 방과 학교 대표로 교회대회에 참여하는 정연의 밴드가 음악실 사용과 관련된 협상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협상에서 정연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좀 부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하는 부분 때문에 재민의 반이 그러면 너희가 주 내내 음악실을 사용하겠다는 말이니? 라는 오해를 사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시의 공간 대여와 관련된 협상입니다. 구청 전시 공간을 빌리고 싶었던 상우와 전시 공간 대여 담당 공무원의 협상이었죠. 그래서 이 협상의 경우에는 좀 독특한 점이 사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은 구청에서 전시 공간을 대여해 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 대여를 하고자 하는 단체가 공공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단체의 공공성, 상업적인 목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밝혀야 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시 공간을 빌리는데 상훈회가 이틀이 아닌 3일을 얻어내는 과정, 그리고 추가로 공무원에게 홍보를 요청하는 과정 등을 다시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택배 차량의 아파트 지상 출입과 관련된 협상이었죠. 그래서 택배업체 직원 2명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표, 그리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총 4인이서 협상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우리 다음에 구체적인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3개의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협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어떤 과정이었죠? 3단계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단계, 조정 단계, 그리고 해결 단계, 이렇게 3단계를 통해서 협상을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협상의 전략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지난 시간 EBS 온라인 클래스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협상 학습지 지금 제출을 이미 하셨어야 됩니다. 본인이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은 월요일부터 다시 제출할 수 있게 선생님이 항목을 열어두었으니까요. 에듀위드에 반드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협상 학습지를 꺼내놓고 보시면은 이 3편의 협상을 다시 복습하는 데 큰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 학습지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교과서 학습 활동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46페이지 펼쳐 놓으셨을 텐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이 협상의 어느 단계, 이 협상의 시작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시작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 한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을 분석해 볼까요? 갈등의 원인은 음악실 공간은 한정적인데 누구와 누가 사용을 하고 싶어 한다. 정연 측과 재민 측이 모두 필요로 한다. 모두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습서를 샀다면요. 이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예를 들어서 교내 합창대회에 참가하는 재민네 반과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밴드 동아리 모두가 집중 연습을 위해 음악실 사용을 원한다 라고 정리가 되어 있을 텐데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 한정적인데? 무엇이 한정적인데? 음악 쓸 공간은 한정적인데 비해서 정연 측과 재민 측이 모두 필요로 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문제 해결의 가능성 확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의 입장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의 입장. 한 달도 남지 않은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를 준비해야 하지만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재민네 반이 음악실을 쓰는 것을 반대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특정 조건만 맞다면 재민네 반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재민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내용을 최대한 한번 떠올려 본다면요. 누구의 연습 일정은 우리가 침해하지 않겠다. 첫 번째 무엇은 침해하지 않겠다. 첫 번째, 밴드 동아리의 연습 시간은 존중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해서 자기들은 무엇을 하고 싶다? 음악실 사용 시간을 정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악실 사용 시간을 확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느 단계를 보실 거냐면요. 이 협상을 어떤 단계, 조정 단계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처지와 관점을 먼저 이해해 보아야 되겠죠. 재민이 이해한 정연의 처지는 무엇일까요? 학교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외부 대회에 출전하여 음악실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외부 대회에 출전을 하고요. 그다음 청소와 관리를 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봐둬야 되는 거죠. 정연이 이해한 재민의 처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희가 교내 대회를 준비하는 일정이 굉장히 빠듯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교내 합창 대회가 코앞이라 무엇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습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안이랑 보완, 조정안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학습지에서 4단계로 한번 다 썼어요. 학습지뿐만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PPT를 한번 떠올려 보면은 4가지 안이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을 텐데요. 한번 줄글로 표현을 해보는 게 좋겠죠. 한번 줄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민의 대안은 뭐였죠? 첫 번째 재민의 대안은 무엇이었어요? 처음에 재민의 입장이 중요해요. 처음에 재민의 입장이 뭐였어요? 일주일에 4일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밴드 동아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리가 안을 조금 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 주중에 하루와 주말에 이틀을 사용을 하겠다. 주중 1일, 그 다음 주말 2일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그럼 총 며칠이니까 총 3일이기 때문에 밴드 동아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밴드 동아리가 어떤 의견을 내놓았나요? 밴드 동아리의 의견은 뭐였죠? 밴드 동아리는 주말에 외부 강사 특강이 있었죠. 외부 강사 특강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외부 강사 특강이 있기 때문에 주말 양보 X. 주말 양보를 할 수 없다. 만약에 너희 쓰고 싶으면 몇 시 이후부터 써라.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더니 이제 재민이가 뭐라고 하죠?
오후 4시 이후부터는 우리도 모이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를 하겠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 우리가 주말 이틀을 양보하겠다. 주말 이틀은 양보하겠다. 대신에 뭐를 해달라? 주중에 4일 동안 원하는 시간을 쓰게 해달라. 주중 4일 쓰게 해달라.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이제 오해가 있었죠. 그래서 뭐 우리는 오후 5시부터는 계속해서 연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서 조금 오해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원만하게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의가 되었죠? 어떻게 합의가 되었습니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슨 시간에?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재민의 반이 음악실 사용하는데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안에 합의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최종안을 한번 여기다가 써둬야 되겠죠. 최종안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협상의 해결 단계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최종 단계를 정리해 보면은 협상안은 첫 번째 협상안은 재민의 반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시에서 6시 음악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대신에 무엇을 해달라? 대신 재민의 반은 전자 피아노 대여를 해야 되죠. 전자 피아노 대여를 하게 되고요. 전자 피아노를 빌릴 수 있게 되었고 추가안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음악실 청소 담당을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무엇을 정리해야 되냐면 협상의 효과와 중요성을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알게 되면 돼요. 그러면 이익이 무엇인지, 이익이 있다면 협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각자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이네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되었을까요? 주중에는 어디에서? 주중에는 음악실. 그 다음 주말에는 어디에서? 주말에는 교실.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죠. 거의 일주일 내내 연습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 정연이 얻게 된 이익은 뭐였죠? 정연이 얻게 된 이익은 청소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재민과 정연이 서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끝까지 내세웠다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입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의 의미가 되겠죠. 협상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예측을 해보죠. 자, 정연 측은 음악실은 그전부터 우리 밴드 동아리가 사용해왔고 우리는 학교를 대표해서 대회에 참가하는 거니까 평일과 주말 모두 양보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재민네는 음악실이 동아리방도 아닌데 우리가 왜 주말을 다 양보해야지? 주말에 따로 합창 연습을 할 만한 장소도 없으니 우리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재민네가 협상 대본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음악실은 학생 공용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한다면은 이렇게 만약에 각자의 입장만 대변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협상은 결렬됐을 것입니다. 이 결렬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협상은 결렬이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음악실 사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만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문제에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핵심은 여기에요.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두도록 할게요. 별표 하나 쳐보시면은 협상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협상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을 많이 겪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타인과 생각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갈등 상황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만을 끝까지 주장할 경우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많아질까요? 더 적어질까요? 더 적어진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갈등 상황에서 나의 이익만을 주장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줄어들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문제 해결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쨌든 나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사람과의 무엇도 해칠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도 망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되면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교과서에 반드시 필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 협상에서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을 살펴보고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 태도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협상 실습 수행 평가할 때에는 협상 태도도 평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협상 태도도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협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재민과 정연의 발화에 앞서 떠올린 생각을 빈칸에 써보면서 두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했는지 파악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두 사람이 어떻게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했는지 파악을 해봐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의사소통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왜 중요할까요? 왼쪽 날개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듣기와 말하기는 화자와 청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 구성 과정입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목적,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 상황과 맥락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자신의 듣고 말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해야만 훌륭한 화자,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화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까요? 재민이가 떠올렸죠.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대립된 상황에서는 협상할 수 없으니 상대방에게 뭐 하면서 들었죠? 선생님이 두 글자 알려줬었어요. 상대방에게 무엇 하는 게 좋겠다. 공감하며 듣는 게 좋겠어. 그래서 정연이의 처지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죠. 진정하라는 듯 손을 펼쳐내리며 정연아, 너희 동아리가 처한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돼. 이 앞에 정연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니네가 뭔데 지금 음악실 사용한다고 난리야. 우리는 이때까지 청소도 하면서 썼었거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민이가 이런 정연이의 처지에 공감을 일단 해주면서 본인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연이의 생각을 한번 보죠. 그 고개를 갸우뚱하는 걸 보니 재민이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이 정연이가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 기억이 나시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느냐? 나의 의도와 무엇이 핵심이 나의 의도와 핵심이 분명하게 분명히 전달되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아, 미안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었어. 너희가 음악실을 사용할 요일과 시간을 미리 알려주면 우리가 연습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말이었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정연이의 생각도 한번 볼게요. 무엇을 사용해서 내가 재민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고개를 끄덕이며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사용해서?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준언어적 표현이나 준언어, 비언어를 사용해서 를자는 안 써도 되겠죠. 준언어, 비언어를 사용해서 내가 재민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자신의 말하기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기준에 따라 재민과 정연의 의사소통 과정을 평가해보고 개선이 필요한 발화를 찾아 바르게 고쳐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선이 필요한 발화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고 나는 앞으로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를 고려하여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재민과 정연, 재민 별 3개, 정연 별 3개라고 할 수 있겠죠. 적절한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재민이는 별 3개 줄 수 있고요. 고개를 갸우뚱하며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정연이도 선생님은 3개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위쪽에 고개를 끄덕이며와 같은 부분.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하면은 정연이가 잘못한 부분이긴 하지만 본인이 화가 났다라고 하는 것을 적절하게 목소리를 키워서 표현하고는 있었죠. 그래서 비언어적 표현은 잘 사용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발화 의도와 핵심을 파악하며 듣고 있는가? 라고 하였을 때 재민이는 2개, 그 다음에 정연이도 2개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조금씩 오해를 해서 재민이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고 정연이도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개씩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듣고 있는가? 재민이는 별 3개, 저는 이 부분은 정연이는 별 2개를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연이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며 듣지 않아서 우리 음악실 청소하느라 너무 힘들어. 이 부분만 강조를 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는 정연이 별 2개 정도 주고 싶어요. 그 다음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있는가? 재민이는 상대방한테 공감도 잘해줬죠? 별 3개, 정연이는 아까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별 2개입니다. 그러면은 정연이가 고쳐야 되는, 정연이가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연 부분을 한번 써볼 수 있을 텐데요. 정연은 여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아래쪽에 여러분들은 써주세요. 정연은 선생님 잘 안 써지네요. 한번 여러분들 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연은 협상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나요? 상대방의 정연은 상대방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발화를 계속해서 했었죠.
상대방과의 발화를 선생님이 잘 써지지가 않아서 그냥 말로 소리를 해볼게요. 정현은 상대방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발화를 했습니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감정적 대응이 드러났다. 감정적 대응을 하였다. 이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 타인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 존중하는 태도로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교과서 부분 복습이 되겠고요. 자, 오른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 주변에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보고 그중 직접 협상해 볼 문제를 정해보자 라고 나와 있죠.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주인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는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학교 시설을 주말에도 사용하고 싶은 학생과 학생 안전을 위해 허용하기 어려운 학교 측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에 선생님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뭐였냐면은 음식물 쓰레기를 월, 수, 금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배출하고 싶은 주민과 아파트 측의 대립.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칸을 한번 다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안 채우실까봐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놀랄 준비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평소에 과제 제출하던 것과 동일하게 에드위드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변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협상 실습을 하고 싶은 이유를 밝혀주세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여러분들 과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할까봐 선생님이 예시를 아래에 써두었어요. 평소에도 자기 스스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안하기 어려웠던 친구들은 선생님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 써서 제출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래 예시를 참고를 해서 만약에 본인이 제안하기 어렵다 하면 이 모범 사례를 그대로 타이핑 쳐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친구들과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려는 주민과 이를 반대하는 주민 사이의 갈등을 협상으로 재구성하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새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최근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아파트 등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협상 실습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문제에 비해 우리가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많고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와 같은 TV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양측의 입장을 조사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협상 실습할 때
좀 더 준비를 잘할 수 있어서 선생님 조금 문장을 애매하게 썼는데요. 있어서 이 협상 문제를 제안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제안할 만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요거 그대로 베껴서라도 여러분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제출해 주세요. 자, 교과서 마지막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인데요. 앞에 활동 2에서 작성한 협상 준비 계획서를 바탕으로 협상 장면을 녹화하여 협상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이 협상 진행 시 유의할 점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 단계, 조정 단계, 해결 단계의 협상 절차에 따라서 협상할 것.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측 요구사항을 상대 측에게 정확히 전달할 것. 세 번째, 상대 측의 처지와 요구사항을 바르게 이해할 것. 네 번째, 상대 측의 의견을 존중하는 표현 방법을 사용할 것. 다섯 번째,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잘 외워두셔야 돼요. 알고 있어야 실습할 때에도 그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협상 처음 수업할 때 봤었던 정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협상의 개념과 절차 부분은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표는 의사소통 과정과 태도의 점검 및 조정과 관련된 부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단원에서는 첫 번째 협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의사소통 과정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협상과 관련된 정리 내용은 하나 나와 있죠. 그러면 두 번째와 관련된 정리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냐면요. 의사소통의 목적과 주제, 정작, 담화 유형 등을 고려하여 말하고 의사소통하고 항상 자신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점검, 조정해야 한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해서 이 소단원 모두 학습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협상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다른 사람과 타인과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의 요구사항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의 처지와 요구사항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기가 되겠고요. 나를 이해하는 부분. 이 부분은 지피, 상대방을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기하고 지피하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해서 모두가 만족할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자 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고 적절한 비언어를 활용하여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협상에 대한 내용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니까 책 부분에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학습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책에 따라 봐야 하는 영상이 다릅니다. 즉, 선생님이 3개의 영상을 올릴 거예요. 3개의 영상을 올릴 건데 자기의 조에 따라서 자기 조가 어떤 책을 골랐느냐에 따라서 봐야 하는 영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본인 조에 해당하는 영상을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괜히 다른 영상 봐서 선생님이
출석 체크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별 3개 해두시고 반드시 우리 조에 해당하는 영상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 시간 영상을 보면 어떤 내용을 선생님이 안내할 거냐면요. 조별 활동, 조별로 회의를 제출해야 됩니다. 조별로 회의 결과를 선생님에게 조장이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전원이 참여를 해야 하고 30분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는 선생님이 다음 차시 영상에서 안내를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든 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고 팀원을 중심으로 협력해서 다음 시간 과제를 제출해야 하겠죠. 이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협상 잘 보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계약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등교 계약이 대면 계약이 늦춰지게 된다면은 대면 등교가 늦춰지게 되면은 온라인 상태에서 수행평가, 과정평가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평가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항상 복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업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류은하 선생님의 국어비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